며칠 전 40년 지기 친구 장철규와 함께 평소처럼 동네 술집에서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발가락이 너무 아파. 철규야, 무슨 일이야?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야? 발가락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파.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바로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채널 인생지의 진행자 김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음주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68세 장철규 씨는 평생 술을 즐겨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음주 습관은 40년 넘게 이어졌고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주 2회에서 3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적당량의 술을 마셨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크게 변합니다.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간 기능이 저하되며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주 습관이 노년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20대에는 우리 몸의 약 60-65%가 수분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약 45-50%로 감소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체내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주 한 잔이 두 잔의 효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간의 크기가 감소하고 혈류량도 줄어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마셔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 민감도가 증가하고 혈압약, 당뇨약 등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술에 대한 저항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비록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미 수면 장애를 겪기 쉬운 노년층에게 음주는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은 균형 감각을 저하시킵니다.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약 28%가 음주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의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 이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음주는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65세 이상 성인은 비음주자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류의 숨겨진 위험성. 노년기에는 모든 종류의 알코올이 위험할 수 있지만 각 주류마다 고유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은 알코올 함량이 높아 간 손상 위험이 큽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약물과 함께 섭취 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실신이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효주인 막걸리, 와인 등은 당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당뇨 환자나 비만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걸리 한 사발 200ml에는 약 10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주, 청주 등은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질환이나 약물과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한약재 성분은 항응고제나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철규 씨가 마신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맥주였습니다. 맥주가 왜 노년층에게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맥주가 가장 위험한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맥주는 통풍을 유발합니다. 맥주에 포함된 퓨린 함량은 소주보다 무려 4배 이상입니다. 맥주 500ml에는 약 15에서 20mg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주 50mg에는 약 3에서 5mg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고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면 장철규 씨처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풍 환자 중 약 35%가 맥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로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통풍 발작은 갑자기 찾아오며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발생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치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은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둘째, 맥주는 과음을 유도합니다. 도수가 낮아 방심하기 쉽고 탄산 때문에 갈증을 유발하여 무의식 중에 과도한 양을 마시게 됩니다. 500ml 맥주 한 캔의 알코올 함량은 소주 반 잔과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맥주는 고칼로리 음료입니다. 한 캔 500ml에 약 200kcal로 밥 반 공기 140kcal보다 높습니다. 맥주 1000ml를 주 3회 마시는 사람은 연간 약 3.1kg의 체중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복부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맥주 한 캔에는 약 13g에서 17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식빵 반 조각과 비슷한 양입니다. 은퇴 후 늘어난 음주 습관은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맥주는 강한 인뇨 작용을 합니다. 맥주 500ml를 마시면 약 800ml의 소변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어지럼증, 낙상, 심지어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노년층은 이미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탈수에 취약합니다. 여기에 맥주의 이뇨 작용이 더해지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혈액 농도를 높여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술은 어떨까요? 소주는 도수가 높지만 퓨린 함량이 맥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소량 섭취 시에는 맥주보다 통풍 발작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주는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어 당뇨 환자에게 혈당 상승 부담이 적습니다. 양주는 고도수 알코올로 특히 약물과의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 과음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퓨린 함량이 매우 낮고 탄수화물도 거의 없어 통풍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맥주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유산균, 비타민 B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아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맥주와 비교할 때 막걸리는 퓨린 함량이 약간 낮지만 여전히 통풍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주는 모든 위험 요소가 복합되어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알코올 함량으로 인한 과음 가능성, 높은 퓨린 함량, 상당한 칼로리와 탄수화물,
강한 인뇨 작용 등이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금주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조절과 대체 선택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을 위한 현명한 음주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 빈도와 양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1에서 2회, 그것도 1캔에서 2캔 이내로 확실히 제한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일주일에 순수 알코올 70g 이하, 맥주로 치면 약 2캔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캔이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알코올 대사 능력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마시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맥주는 한 번에 한 캔 이하로 일주일에 2캔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통풍 발작이나 다른 건강 문제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술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셔야 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간에 큰 부담을 주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식사와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30%에서 40% 정도 느려져서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은 알코올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짠 안주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술을 연구해 보니 가장 이상적인 안주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너무 짜지 않은 음식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코올은 강한 이뇨 작용을 해서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서 탈수 위험이 더 크죠. 제가 사람들에게 늘 권하는 1+1 원칙이 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컵을 반드시 마시는 거예요. 또한 무알코올 맥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맛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실제 맥주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술자리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맥주의 맛과 향은 유지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위험은 피할 수 있죠. 머리도 맑고 다음날 숙취도 없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약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런 상호작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음주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분리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약물 복용일에는 음주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술로 인한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한 금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의 맛과 향은 유지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위험은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최근에는 맛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실제 맥주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리차는 전통적인 맥주 대용품으로 구수한 맛과 함께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첨가한 음료도 시원한 청량감을 주어 맥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수분 보충에도 좋습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소개해드린 장철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응급실에 도착한 장철규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작은 접촉에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요산 수치는 정상 77mg/dl 이하의 2배가 넘는 15mg/dl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통풍 진단을 내렸고 철규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철규님, 이번 통풍 발작의 주원인은 평소 즐겨 마시던 맥주입니다. 맥주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해 관절에 축적된 거죠. 지금 당장 맥주를 끊지 않으면 다음 발작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철규 씨의 첫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마셔온 맥주가 갑자기 이런 고통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마셔온 맥주가 갑자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두 캔씩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의 고통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철규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맥주가 통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맥주를 끊으라고 평생 마셔온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겪은 통증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죠. 결국 맥주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40년 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철규 씨는 의사와 상담 후 몇 가지 대안을 찾았습니다. 먼저 맥주 대신 무알코올 맥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일반 맥주와 맛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요즘 나오는 무알코올 맥주들은 맛이 정말 비슷해요. 특히 차갑게 해서 마시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죠. 무엇보다 다음 날 머리가 맑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철규 씨는 또 보리차를 일상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로 만든 차라 비슷한 풍미를 느낄 수 있었고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체내 요산이 더 잘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물통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철규 씨는 단 한 번의 통풍 발작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중 요산 수치도 6.5mg/dl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통풍 발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체중도 5kg 줄었고 혈압도 예전에는 항상 140에 90 정도였는데 이제는 120에 80으로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밤에 잘 자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자주 깼는데 이제는 한번 누우면 아침까지 푹 잡니다. 철규 씨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활력 있고 건강해진 모습에 기뻐했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건강 개선을 축하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해요. 예전에는 제가 술 마시고 콧소리가 심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젊어지셨다고 농담해요. 현재 철규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맥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라도 건강을 위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죠. 친구들 모임에 가면 무알코올 맥주를 가져가요. 처음에는 다들 놀리더니 이제는 저를 따라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자신도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된 친구도 있고요. 철규 씨의 사례는 노년기에 맥주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의 습관이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한 모금만
이 한 문장이 노년기 건강한 음주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이어온 음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젊음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취함의 즐거움 대신 맑은 정신으로 누리는 깊은 대화와 교감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한 잔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년기에는 맥주와 같은 음주 습관이 생각보다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더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고 음주량을 줄이며 술을 마시는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맥주 한 캔을 무알코올 맥주로 바꾸는 작은 선택도 내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